사무국장 최지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호국의 날, 또 부산에서 6월 1일 날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너무도 오랫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같이 힘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민족 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활동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순회 강연회 보고입니다.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문화원에서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설명회를 진행하였고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증언에서 특정인에 대한 성토도 있었습니다. 1억 소송 재판을 빙자하여 금품 요구와 향응을 제공받아갔고 소송의 결과가 없자 이 핑계 저 핑계를 일삼다가 지금은 유족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또 피해 유족들을 유혹하고 있고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았고 이를 사무실 운영비와 개인적 생계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일부 참여자들이 비판하면서 장 씨의 사기 인간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장 씨가 하겠다고 하는 주택복지사업은 정부도 포기한 사업을 장 씨는 임대주택조합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과대 포장으로 우리 유족들을 유혹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사기성 행각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과 없이 세월 납기만 하고 있는 단체장 장 씨로 인해서 또 한 번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그자의 소행을 세상에 알려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이러한 성토가 아주 많았습니다. 5월 12일 날 한민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 집행부가 포항 간담회에서 전재진 이사장님과 고규식 부이사장님, 임내 대변인, 또 이태근 사무총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재단 법인의 주소와 정관을 확정하셨고 임원을 구성하셨고 발대식 일정 확정, 전국 순회 설명회 일정 등을 논의한 바를 차기 회의에서 인준받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공익을 위한 집행부 활동, 교통비나 유인물 제작 등 여비 등은 회비와 찬조금 재정에서 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의하시나요? 네. 지난 5월 16일 광주광역시에서 지역 임원 간담회 겸 2차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또한 특정인에 대한 성토가 있었는데요. 5월 8일 태안문화원에서 나온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 27일 서울지원재단 대회의실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평화재단 방통과 밴드에 올려서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특정인에 대한 성토는 5월 8일에도 나왔고 5월 16일 행사에서도 나온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재단을 설립하는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가칭 한민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을 설립하려 하는가? 첫째, 783만 유족사회를 결집한 국민평화재단이며 한일회담 대일 청구권 자동 환수를 통한 783만 국민들의 결집입니다. 대일 청구권 자금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1961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일제의 침략전쟁 범죄와 인적, 물적 피해 배상을 주장하지 못했고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일제가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에 설치한 침략용 철도, 도로와 수탈용 경제, 농업, 문화, 산림 녹화 등을 일제가 투자했다고 억지 주장하는 점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미 군정에 의해 몰수당했으니 한국 정부가 일본인의 재산을 보상하라는 역청구성 회담에 밀려서 정치적, 경제적, 산업적, 인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못한 굴욕적인 지경에 처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생각도 못해 짜낸 계책이 태평양 전쟁터로 강제 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들의 사망자, 부상자, 생존자들의 피해만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일본과 합의한 금액이 3억 9,122만 2,200달러입니다. 이렇듯 대일 청구권 자금 전액이 피해자 배상금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 한일회담에서 합의한 피해자 수와 배당금 청구액입니다. 그래서 노무자와
군인과 군소, 또 이렇게 생존자와 부상자, 사망자 이렇게 나눠서 생존자들은 1인당 그때 당시 배상금이 200달러, 그 다음에 부상자는 1인당 배상금이 약 2,000달러. 그러면 배상금 청구액을 이렇게 계산해서 3억 9천 122만 2,200달러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개인 청구권 백서 56쪽에 보니까 경제기획원 1976년 12월 달에 다른데 책에 보니까 이 피해자 배상금에 대해 국가는 대일 청구권 자금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으나 정부의 재정 형편과 또한 청구권 자금이 10년간에 걸쳐 분할 도입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도입이 완료되는 1975년도에 이 보상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서 당시 경제개발 계획을 서두르고 있었던 그 정부로서는 이 자금으로 각 산업의 균형된 발전을 통하여서 국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으므로 그간 민간인에 대한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 보상 문제를 예. 제가 좀 앞으로 나가요. 아니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보상 문제를 미뤄왔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민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은 이 피해자 배상금 전액을 국가가 환수하여 우리 국민 피해자들을 위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 피해자 대통합을 이루어 우리 국민 유해 봉안처를 건설하고 일본국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며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수용사업과 피해자 복지 향상과 생계 지원, 일제 대륙 침략사 역사 정립과 도서 출판 등의 사업을 통하여서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와 실추된 국가 이상을 회복하고 민족 고유 홍익 인간 정신을 발扬하여 동양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783만 유족 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수건 사업이므로 783만 유족 사회 결집의 출발이다. 한일연합에서 피해자를 규정함에 실종자, 행방불명자, 병사자, 사건 사고사, 무연고자가 누락되었으므로 우리 같이 한민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평화재단은 피해자 추가 조사를 통하여서